자, 오늘은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 보러 왔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신림동은 좀 많이 와봤어요, 그렇죠? 네. 저번에도 우리 신림동 다가구 있어서 와봤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데가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침 시간이잖아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저녁 때잖아요. 와, 여기 유동이고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내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말고 저쪽 르네상스로 가야 돼요. 아, 여기 젊은 사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고, 오늘은 신림동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다가구가 하나 나와서 좀 보러 왔는데, 와, 우리가 보통 서울에 있는 다가구 하면 내투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4, 5억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입지에 따라서, 방 개수에 따라서, 건물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관악구의 준신축에 다가구 본다라고 하면 대출 80%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투자금 거의 한 4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물건 한 2억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 다가구가요? 네. 흥미가 갑자기 끌리나요? 2억대면 제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또 마음이 살짝 흔들리나요? 네. 이러면 우리가 투자를 못해요. 아파트 임장 보러 가면 아파트 좋아 보이고 빌라 보면 또 빌라 좋아 보일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가구 가격 때문에 또 흔들리는 건가요? 여성쌤 이번에 공매 영상 찍을 때 저도 빌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러면 우리가 투자를 못합니다. 우리 유튜브 더 낙찰TV 말고도 여기저기 물건 소개해준 영상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막 다가구 좋아 보이고 내일은 또 빌라 좋아 보이고,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결국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좋고 나쁨은 항상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어떤 물건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랑 목적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 PD님은 어떤 물건 해야 돼요? 저는 아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강 PD님은 아파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은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물건인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네. 사실 지금 당장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서울에 다가구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 한 4억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소액이면 지방에 가야 되는데 지방은 뭔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냥 다가구를 운영했을 때 실질적인 월 수익은 많지는 않지만 사업가 접목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을 좀 높여가실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신림역에서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도림천이에요, 도림천. 산책로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전거 도로. 어. 자전거 도로 타고 쭉 나가면 뭐를 만날까요? 한강이요? 한강을 만나기 전에 안양천을 만나고, 네. 안양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산책로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볼래? 네. 여기 자전거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예,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편하게 좀 만들어 놨고, 그 여름에 또 물놀이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많이 오죠. 어차피 우리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일로 가도 되겠네요. 저희 애들도 산책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산책 다니기에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 앞이 신원시장이거든요. 여기도 요즘 핫하죠. 요즘 젊은 분들이 옛날 시장 같은 거 좀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가성비 초밥집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름이 초밥 아저씨였을 텐데, 이게 아침에 주문을 하잖아요. 저녁에 받아갈 수가 있어요.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지금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하고 뭐 닭강 정도 괜찮고 이 관악구가, 특히 신림동이 1인 가구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이 상권, 인프라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권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다가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다가구 많이 있으니까 물건 보시는 분들이 또 걱정을 해요. 나랑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나 홀로 다가구만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다가구 주변에 다가구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특히 이 관악구는 우리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마르지 않은 곳. 그래서 보셔도 괜찮다. 자, 여기 신원시장 지나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보시죠. 우리가 신림동 다가구 보면 아마 이제 1번 출구, 2번 출구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 단점이 좀 언덕이에요. 저번에 우리 신림동 다가구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언덕은 아니었지만 조금 구릉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도림천 지나서 이 신원시장 쪽으로도 보시면 다가구들 굉장히 많죠. 네.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근데 여기 장점이 뭐예요? 평지예요. 완전 평지죠.
평지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깝더라도 오르막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신 여기는 그래도 한 8분, 10분은 걸어와야 되거든요. 조금 걷더라도 평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여러 다가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물건은 신림역에서 지금 우리가 좀 돌아서 오긴 했는데 바로 왔으면 그래도 한 7분, 8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멀진 않죠? 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코너에 있는 이런 빌라, 구축 이런 게 비쌀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또 산이 있다. 그쵸? 조금 더 평화로운 느낌 있지 않아요? 네. 오늘 물건 어때요? 준신축이죠. 네. 대리석으로 깔끔하죠. 깨끗하죠. 근데 감정가가 14억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건물이 14억대? 여기 신권에 바로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경매 정보를 봤는데, 네. 여기 와서 보시면 세진 해피룸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네. 이 1만 나왔어요. 아, 이거 이쪽만이에요? 네. 토지 필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시면 주소지도 다르게 되어 있죠. 오늘 물건은 신림동 1580-29, 옆에 있는 거는 26번지. 네이버 지도 이미지로 봤을 때는 중간 필지가 틈 사이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때요? 딱 붙어 있어요. 네. 완전히 쌍둥이 다중주택이죠. 구조도 둘 다 완전 동일하네요. 데칼코마니.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옆에 경매 물건이 아닌 것도 건축물 대장을 봤거든요. 소유주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졌나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필지를 합쳐가지고 건물 하나로 더 크게 올려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졌을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 하나로 졌으면 어차피 1주택자인 거잖아요. 네. 두 개로 지면 어때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추측해 보기로는 자녀분이 2명 있는 거예요. 한 분 이름은 세진, 또 다른 자제분 이름은 해피. 그래 나중에 상속할 때 세진님한테, 해피님한테 각각 하나씩 주는 거죠. 아, 네, 그건 농담이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경매 당했을 땐 또 장점이 되네요. 만약에 통으로 하나 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건물 통째로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데, 네. 그래도 두 개로 졌기 때문에 한쪽만 지금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또 이제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낙찰받게 되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좀 민망할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주차장일 것 같아요. 이게 통으로 같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뒤에까지 5, 6, 7대. 7대를 이 두 개 건물 합쳐서 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하나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주차를 여기 한 대, 그리고 아마 뒤쪽에 한 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아래 좀 다 뺀다라고 하면 한 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주차는 한 대만 좀 가능하겠네요. 그게 좀 단점이네요. 물론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차량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주차장은 좀 단점으로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나중에 단독 개발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젖어 있나 모르겠어요. 내부를 진짜 봐야 알 것 같네요. 네, 이게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해서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서로 안쪽으로 확장했는지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경매 정보지도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죠? 경매 정보지부터 보시면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입니다. 정확히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지어진 이제 8년 차 된 준신축이죠. 눈에 보이기에도 굉장히 깔끔해요. 깨끗해요. 아무래도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관리는 또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가 35.998평, 뭐 거의 36평이죠. 네. 그리고 건물 면적은 62.3평, 작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4억 2천만 원대 나와서 한번 유찰됐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변경돼서 감정가 14억 2천만 원대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소유자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사항 보시면 9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을구 2번 주택 임차권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을구 2번 보잖아요. 21년 1월 25일에 전입한 임차인인데 우리 말소 기준 일자가 16년 5월 2일이에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어떻게 돼요? 말소가 되는 거죠. 네. 없죠. 특이사항이.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권리사항의 내용을 따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기입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요.
정답입니다. 우리 권리 분석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선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왜 권리를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을구 2번 임차권 등기는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이제 뭐 낙찰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억 이상 입찰 한다라고 하면 그 을구 2번 임차권자는 다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좀 있긴 한데요. 보니까 등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매매 예약으로. 이런 물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강 PD님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뭘까요?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예, 맞아요.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잡아놓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등기할 때 그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 일자에 등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언제요? 선순위로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가등기가 선순위로 있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에 예약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대물 변제가 청산 중이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물건은 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낙찰 받고 나서 잔금 치른 다음에 말소시킬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정도로 지금 가등기를 넣어놓고 매매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소유주가 본인이 빚을 상환할 능력은 안 되지만 지금 아는 분한테 지금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막 변경도 하고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권리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서 위반으로 등재된 건 없어요. 위반사항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서울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번엔 넘어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관악구 특히 위반이 없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건물 지으면 어때요? 지하 만들고 1층에 사무소, 네. 사무소 내고 그래서 한 개층 더 올리죠. 네. 왜냐하면 다중주택이든 다가구든 3개층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그럼 한 층 더 올릴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계단실 있으면 뭐 하죠? 확장을 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모습입니다. 아마 주변에 봐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을 돌아봐도요. 그렇게 하면 방 최소한 5개는 더 뺄 수 있잖아요. 여기 층당 3개씩 뺐으니까 5개면 하나에 50만 원씩 받아도 얼마예요? 한 달이면? 250만 원. 네. 1년이면 3천만 원.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아마 위반에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에 증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택가에서. 근데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1년 이행강제금이 한 35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3천에서 350만 원 빼면 얼마? 2,65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월세만 높여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어때요?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물건 지금 시기에는 차라리 위반이 없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요? 그거는 물건을 보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현재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3층에 소유주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다가 혹시 임차인분 있으면 한번 만나 뵙고요.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는 걸로 하시죠. 제가 다가구 임장 많이 다녔는데 주인한테 호되게 혼난 적도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래도 봐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토지가 35평의 건물에 올라갔잖아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확장을 했어도 지금 평당 한 17평, 18평 나올 것 같아요. 뭐 계단실까지 포함하면 20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하, 굉장히 가파르죠. 네. 이게 반지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지하 느낌이 있네요. 지하 냄새는 살짝 좀 나요. 습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도 방이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지금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방 크기가 각각 조금 달라요. 좀 넓은 거는 한 6평, 좀 작은 거는 한 4.5평 중간 크기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영상에 안 남겼는데 여기서 강 PD님이랑 저랑 한
2층 정도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소유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건물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소유자가 소유하고 계시고 이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밖에서 저희가 만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화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안에서 만난 게 사실 민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능한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잠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 밖에서 만나서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상황이 그러셔가지고 좀 갚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제가 살짝 좀 긴장을 해서 정확히 못 보긴 했는데 여기 타일 같은 거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깨진 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확실히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들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층이 하나, 둘, 세 개 호실로 지하 1층하고 구조는 동일해요. 그 택배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쵸?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아. 공간이 상당히 좀 가파라요. 굉장히 좀 작은 면적에서 최소한으로만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관리 업체가 아니라 뭐 이런 안내문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부착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층도 여기는 조금 전에 우체국 아저씨가 왔다 갔는데 여러 장 붙여 있는 거 봐서는 이미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주인 세대가 한 층도 올라갔다거든요. 근데 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층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주인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2층부터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쉬운 게 지금 옥상인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건축물 현황도를 봤을 때는 실면적은 한 17평, 18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 3개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면 계단이 나오는 거네요. 네, 열면 계단이 나오고 들어가서 뭐 중문이 나오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건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래 쉽진 않고요. 아이고, 내부에서 너무 오래 있었죠. 우리가 1분만 좀 늦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앞에서 소유자분 만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왜 이렇게 건물을 나눠서 졌는지 이것저것 한번 대화를 시도해 봤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현재는 주인 세대에 아까 보니까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아드님 세 분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이 총 지하에 3개, 1층에 3개, 2층에 3개, 9개 주인 세대. 방 3개짜리까지 10세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죠. 그러니까 4억대가 아니라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하죠. 정확한 건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특히 3룸 월세 받을 수 있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정확한 수익률까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더라도 이걸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진짜 좀 아쉬울 거예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에어비앤비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월세 세팅에서는 이자 빼고 나면 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시기에 제가 아까 위반 건축물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에어비앤비를 정식적으로 허가받아서 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외도민. 네, 외도민이라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또 하나,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좀 바뀌었죠. 일부 자치구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30년이 초과된 건물은 외도민이 허가가 안 나와요.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2016년에 지어졌잖아요. 출신주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있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홍대 입구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오겠냐? 라는 이제 의문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송파구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아니, 홍대 입구도 아니고 명동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라고 물어보면요, 본인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홍대 입구 쪽으로 갔대요. 이미 잘 알고 있대요. 이번이 본인이 2번째 혹은 3번째 방문인데 일부러 다른 지역에 와본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방문하면 가장 잘 알려진 홍대 입구나 아니면 명동이나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그런데 2번째 방문이라면
혹은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면요, 굳이 홍대 입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는 거죠. 해외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데만 계속 방문하진 않잖아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잖아요. 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신림역도 외국인들이 꽤 오죠. 여기가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신림역에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역에서 걸어 다닐 만한 위치에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신림역 주변은 어때요? 한국 먹거리, 놀거리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신림역이 2호선이잖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홍대 입구 가는데도 20분, 강남 가는데도 20분. 어디 가기에 나쁘지 않죠. 좋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공지가 하나 내려왔는데 24년 9월 1일부터는요, 그 외도민 정식 허가가 없으면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아예 근절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죠.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불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요, 내년 8월까지였나요?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외도민 허가를 받아서 올리지 않으면 방이 삭제가 된대요. 내년쯤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이제 외도민 허가를 안 받으면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도 허가를 안 받으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만 에어비앤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불법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은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이 외국인의 전반적인 수요를 누가 다 받아가나요?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받아가는 거죠. 네.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여전히 그대로다, 많다라고 하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가 뭐예요? 수익률이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오히려 위반 건축물 없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수익률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건물의 가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부동산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원룸 구하면 좀 이상하겠죠. 강 PD님 저랑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아, 저 혼자 들어가요? 네, 아, 어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서 원룸 구하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주변에 건물 사는 걸로 역할을 나눠서 네. 저 사는 게 낫겠죠. 제가 지금 와가지고 막 원룸 구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원룸 구할 때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팁이요? 그냥 진짜 내가 여기서 살 집을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산다라고 조사할 때 어때요? 어색하죠? 네. 뭔가 연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산다 조사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임차 구할 때는 진짜로 내가 내 집을 구하듯이 조사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이 좀 달라지겠죠? 같은 연식의 그런 것도 따져야 되나요? 연식 좀 따져보면 좋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 오늘 나와 있는 물건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오늘 물건으로 방 구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준신축급의 원룸. 그럼 준신축급으로 구해보면 되고. 네. 근데 우리가 방 하나만 구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네. 좀 넓은 방도 있을 거고, 좀 좁은 방도 있을 거고, 네. 지층에 있는 방도 있을 거잖아요. 네. 각각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얼마의 방을 구할 거냐고 물어보면 한 50 내외 생각하고 있는데, 저렴하면 좋은데 관제한지 아니면 네. 1층인지 2층인지에 따라서 좀 유동성은 있다. 그래서 방 보고 좀 결정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사장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한 500 정도로 부르면 될까요? 네, 요즘 어차피 전세 들어올 사람들은 없어요. 네. 500에서 1000 정도일 거예요. 아, 보증금이 많지 않다. 네. 500 정도밖에 없는데 월세 어느 정도에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네. 다녀오시겠어요? 네. 화이팅! 네. 다녀오세요. 네, 이제 강 PD님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화이팅! 안녕하세요. 방 좀 구하려고요. 원룸이요. 월세로요. 그냥 보통 5평에서 6평 정도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보통 뭐 300에서 한 2000 사이에 월세 40에서 60 정도. 역 근처예요. 여기 바로 앞인 거죠. 이 근처는 얼마? 가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관리비는 보통 다 똑같나요? 보통 원룸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주인들이 그렇게 급하진 않네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사 날짜가 많으면은 보러 오지도 말라 한다 이거죠. 방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럼 좀 오래된 원룸은 얼마 정도예요? 옵션이 없어요. 옛날 건물들은. 아,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손님들이 잘 안 찾고 중국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죠 그런 거. 감사합니다.
부동산 잘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성공했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내 물건 구하도 진짜로 구하면 되니까. 네. 네. 봤더니 시세가 좀 어때요? 40에서 60 사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요? 네. 이 주변에도? 네, 입주 기간이 2주, 3주 정도 안 남은 사람들은 집도 안 보여준대요. 이제 바로 계약할 사람들만 지금 방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니까요. 어때요? 수요가 굉장히 많죠? 네. 뭐 40은 어떻고 60은 어떤 물건이에요? 40은 좀 지하층이거나 작은 평수, 4, 5평 정도 되고요. 60은 이제 좀 위층이 그래도 위층? 네. 원룸 60짜리는 없었어요? 원룸 60도 있었습니다. 풀옵션에 네. 옵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반 지하가 3개 옷이래요. 네. 방 크기가 좀 다르죠. 한 40 내외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 크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서 한 35에서 최대한 45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6평짜리 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1층, 2층은 그래도 지상층이잖아요. 한 45에서 6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방이 한 6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우리가 투룸이 아니라 쓰리룸이었어요. 아마 이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쓰리룸이 작지는 않아요. 실면적이 한 17평 정도 나와요. 빌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전세 한 3억 이상 할 텐데 월세로 따진다라고 얼마 받을까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원룸이 월세 60만 원 받는다라고 해서 쓰리룸을 월세 180만 원 받거나 이러지 못해요. 아마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30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130.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총 보증금 한 5,500에 5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죠, 월세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어떤 거 막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1,500 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사실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작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10개 호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위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반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월세 한 800 정도 나올 텐데 이제 5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12억에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 80%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세금 이래저래 낸다고 하더라도 한 2억 8천 정도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거고 보증금이 5,500 들어온다. 그럼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묶여요? 한 2억 3천 정도, 2억 3천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근데 월세가 550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출을 했으니까 이자가 나가잖아요. 거의 한 400돈 나갈 거예요. 그럼 남는 돈은 한 150 정도. 근데 관리비 별도로 받죠. 네, 8만 원 받습니다. 8만 원 받죠. 네. 관리비에서 좀 차익 좀 남긴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00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내 돈 한 2억 좀 넘게 들어가서 200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거의 한 10% 될까 말까잖아요. 좀 아쉽죠. 네.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면 좋아요?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수요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공시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쓰리룸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올라갔을 때 이 주인 세대가 어땠어요? 3층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었잖아요. 네. 무슨 말일까요? 옥상을 3층에 있는 사람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감성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아래 인조 잔디 좀 깔아놓고 텐트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베큐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라인 조명 같은 거 쫙 넣어놓으면 예쁘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빔 프로젝트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하면 월 그래도 한 40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실 감안해도 쓰리룸이니까. 네. 친구 뭐 2-3명 같이 와도 되고 가족 단위로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방 하나 우리 쓰리룸 포기하고 나머지 원룸 9개 있었죠? 9개에서 에어비앤비까지 돌리고 이자 나가는 거 빼면 그래도 한 450에서 500은 순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2억 투자해서 월 한 500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더 좋긴 해요. 그냥 돌리는 게. 근데 지방 가면 뭔가 좀 불안하신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좀 멀기도 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좀 능동적인 성격이라고 하시면 오늘 물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네. 주인 세대에서 이자값이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더위 때문에 잠깐 피했지만 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가을 날씨가 다가오는 듯 했으나 다시 좀 폭염주의가 있더라고요. 오늘 네. 날씨가 생각보다 좀 덥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 PD님이 원룸 구할 때 저는 주변의 시세를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토지 평당 한 3,700에서 높게는 한 4,200까지 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위반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익률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가격대가 한 17억 정도. 오늘 물건도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17억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위반이 없어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감정가 정도 시세 보면 될 것 같아요. 위반이 있었으면 건물의 가치는 더 높았겠지만 그 건물의 가치가 더 높은 만큼 어때요? 입찰가도 올라가고 2억대로 진입하기가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예 위반이 없는 거를 저렴하게 들어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어비앤비 사업 같은 거랑 좀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익률 높여서 팔아도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가나요? 그럼요.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금 받고도 팔아요. 아, 진짜요? 합법적인 것들은. 간혹 이제 불법적인 것도 권리금 받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내 물건에서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우리 강 PD님이 조사해 온 것처럼 그 사람들 너무 많죠. 뭐 2주, 3주 안 남은 사람들은 아예 방도 안 보여준대요. 네. 그만큼 수요가 마르지 않는 곳이라 월세 맞추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수요는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오늘 물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감정가에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조금 아쉽죠. 실적으로. 그래서 한번 유찰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까지 물건을 보고 우리는 또 가시죠. 네.